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대중이 말하는 건강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강과는 다른 건강을 이야기하죠. 자, 그들은 건강검진을 자주 하거나 증상을 없애거나 증상 부위를 자르거나 아니면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대중들은 이런 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너는 건강을 잘 챙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같은 언어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고, 제가 말하는 건강, 너 건강하게 살고 있니? 라는 것의 건강은 식단이 99고 운동이 1이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다다. 이 외 나머지 잡스러운 것은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 뭐 0.00001 정도가 될까요? 제가 말하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싶죠. 자, 어린이에게 불량식품, 올바르지 않은 식단이라 함은 불량한 식단, 불량한 음식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사탕을 먹으면 그냥 사탕이 안 좋은 것인데, 어른이 사탕을 먹는다는 것은 불량식품 그 자체와 함께 자기 사랑의 부재가 되겠지요. 제가 저희 딸에게 끼니를 제대로 때워주지 않고 과자로 끼니를 때우게 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어른이 나에게 내가 불량한 식품을 먹인다면 자기 사랑의 부재가 따라 들어와서 영혼이 손상받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건강할 수 없는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또 직업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냐? 배우자냐, 자식이냐, 부모님이냐, 돈이냐, 인간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서 무조건 대답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까?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이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본인에게 불량식품을 먹였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새끼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힘듭니다. 돈 때문에 죽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뭐 회사에서 만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인에게 불량한 식품이라기보다 식단을 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몸이 그 불량한 식단이 때문에 몸이 불량해지면서 내가 불량한 식단을 나에게 먹이면 이것이 사랑이 없고 기도가 없고 덕이 없고 성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영혼이 손상돼서 내 주의가 안 좋아지고 나의 우주가 안 좋아지고 내 우주가 안 좋아지니까 그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점이 되겠죠. 이 정도로 식단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세나 그의 태도나 대응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진짜 장난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기운,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대처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멋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식단을 하려고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여기에 더 존경받을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동도 이 정도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식단이 99고 운동이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채식 이야기를 저희 구독자 친구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채식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누가 지금 2025년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일단 출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채식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야기를 하자면 코너레이크 그냥 옥수수 먹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에게 제가 과자와 초식 동물의 우유를 말아서 주면 이 호랑이의 이 맹렬하고 이 강인한 기세가 과연 나올 것인지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랑이 기운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압도적인 기운과 그 압도적인 기세가 과연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딱 느낌만 내가 사유만 해보면 느낌적으로 지금 하자가 있죠. 옥수수 과자와 초식 동물의 우유를 이런 아이들에게 먹이면 얘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엄청난 기세,
그 동물의 왕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채식 같은 소리 뭐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고, 자, 신념 때문에, 어떤 내가 특별한 신념 때문에 그런 식단을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이걸 알면서도 건강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나의 정신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지만, 나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풀떼기 먹고 있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지 소고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작가가 아팠는데 30년간 만성질환을 안고 만성질환을 앓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통까지 겪었고, 어렸을 때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비건 채식까지 했고, 근데 여기서부터 좀 하자가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느낌이 와서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히 소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있는 부위, 지방이 많은 부위를 먹도록, 뭐 같은 얘기죠. 지방을 먹었더니 체력도 좋아졌고 면역력도 좋아졌고 집중력이 돌아왔다라고 설명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목을 아주 매력적으로 지셨죠. 자, 그런데 2024년도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몇 년도에 이분이 작가를 이제 책을 집필을 시작하셔서 이것이 언제 편집이 완료돼서 출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이거 언제지? 2년 전이니까 이거 2024, 2023, 2023년도에 이렇게를 이야기를 했는데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을 먼저 이 작가님에게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요. 그냥 다 나와 있는데 헛스러운 것들만 보면서 헛스럽게 사니까 문제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위에 내용 중에서 어렸을 때 채식 위주로 했대요. 이것은 엄마 아빠 탓이죠. 이건 엄빠 탓인데 나중에 비건까지 했다? 이걸 왜 무엇 때문에 일단 짓거리를 하셨죠? 내가 고통과 만성질환을 경험하면서 나의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 하셨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위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식단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다는 거는 이런 것을, 만성질환과 고통을 즐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뭐 당연히 건강 악화되는 거 그냥 뭐 당연한 건데 뭐 어떤 부연 삶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애기한테 그냥 풀떼기만 계속 먹어보면, 요 갓난애기나 뭐 1살, 2살에서 이제 할 때 그냥 풀떼기만 먹여보면은, 매일 상추만 계속 먹어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하지 않고 그냥 사유만 해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왜 잡식 동물이 왜 채식이 좋냐 육식이 좋냐를 논하고 있는지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소고기를 먹어서 건강이 서서히 좋아졌다, 신압으로 좋아졌다, 이거 알겠는데, 특히 같은 소고기에서도 지방기가 있는 등심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방 쪽을 더 먹으면 단백질 쪽을 먹었을 때보다 체력과 면역력과 집중력이 더 좋아졌다는 걸 느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원래 당겼던 거 먹었으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건데, 이렇게 민감한 분이 어떻게 30년을 더 막 살아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러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는데, 본인이 상추랑 깻잎 먹으면 이거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를 느꼈을 텐데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일단은 혼나야 되는 거죠. 저희 한의원에 왔으면 아주 일단 혼나고 시작했었고, 이분이 여기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정리에 보면은 뭐 1년 동안 건강이 엄청나게 회복됐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진작에 저한테 왔으면 3개월이면 이미 다 났을 건데 좀 오래 걸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소고기만 먹고 건강해졌다라고 하면 이분은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태음인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너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럼 정말 소고기만 먹으면 좋아지나요? 아니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2025년도인데도 아직도 식단을 이렇게 불량스럽게 계속 하고 있고, 건강도 불량, 인생도 불량,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는 것은 항상 모든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돈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What the fuck happened 1971?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쭉 밑에 내려보면은 요 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표를 보고 기억해 놓고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1970년보다 2017년도에 여기서는 뭐 아메리칸스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육체 노동의 강도가 줄었죠. 그런데 먹는 거를 더 많이 먹어요. 육체 활동이 줄었으면서 먹는 건 더 많이 먹는다. 근데 뭘 먹냐? 요 풀떼기를 자꾸 먹고 있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70년대생이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약간 부모님 세대, 약간 이모나 삼촌 세대 정도가 될 건데 그분들의 젊었을 때랑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더 건강해졌다고 느껴지나요? 그분들의 젊었을 때 사진의 안색을 보면 지금 이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볼 정도의 젊으신 분들의 안색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최선이라도 비슷하다고 느낄 건데 그 이유가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곡물을 처먹어서 그렇고 더 정확하게는 옥수수 시럽을 자꾸 먹어대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왜 이분들이 1970년과 2017년도를 비교했냐면 여기서 71년도에 화폐가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였다면 곡물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는 사람들과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육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건강도를 획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식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야채를 영원히 안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요. 주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찍어내서 이쪽 옥수수를 그냥 찍어내서 이쪽으로 돈을 모아줘 버려갖고 그냥 이쪽만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아메리칸들 비만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거 다 옥수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돈 때문이었다. 이 건강 문제의 핵심이 역시 피아트 머니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건강책에 보면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이 사회에 관한 책을 보면은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The Bitcoin Standard와 The Fiat Standard를 보게 되면 이런 류의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거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결국에 돈을 찍어내서 옥수수 사장들과 짬짬이를 해서 옥수수를 시장에 무한히 퍼뜨리게 되면서 현대인들의 건강이 아작나게 시작하는 것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부연 설명을 너무 길었고 건강 식단을 제가 2년 전에도 설명했고 그 전에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2년 전에도 얘기했고 1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해도 2025년도에는 새로 영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 식사 횟수를 줄여라. 식사 횟수를 줄이란 이야기는 새끼보다는 두 끼가 좋고 두 끼보다는 한 끼가 매우 좋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라는 것이고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삶은 계란 2개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2번 먹은 거예요. 나는 저녁을 먹었는데 점심에 아메리카노를 먹고 아침에 엄마가 자두를 하나 줘서 먹었다. 그러면 3번 먹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속한 공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1시간만 하고 나머지 23시간은 굶으란 이야기인 거고 그냥 굶으면 너무 섭섭하니까 차 마시고 탄산수를 먹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식사 횟수를 줄여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종류를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또는 3끼를 먹던 사람은 2끼부터 시작하면 되고 2끼를 먹던 사람은 1끼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내가 한 끼로 가기 위해서 뭐냐?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요. 제가 위에서 단지 소고기 그 필자는 본인은 소고기를 먹고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하는데 소고기 먹지 않아도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내가 좋아하고 나는 이쪽이 끌린다. 난 이쪽이 좋더라.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똥이 바나나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그거를 먹으면 되고 그것만 먹고 살아도 되고 그것만 먹기에 섭섭하면 소금 팍팍 쳐먹고 계란 팍팍 먹고 토마토 아보카도 같이 먹고 호두 같이 먹고 두부 같이 먹고 찌개 같이 먹고 기름 퍼먹고 버섯 먹고 미역국 먹고 야채 먹고 이렇게 하고 살면 된다고요. 고기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데코레이션들을 반찬을 열심히 먹어라 라는 것이 되겠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뭐냐? 우유, 요구르트, 빵, 밀가루, 떡, 튀긴 거, 쌀밥,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호박, 단맛 나는 과일, 아몬드,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이것이 식단의 끝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식단표를 모든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99명에게 100명의 환자를 보면은 저는 발목 뼈서 침 맞으러 왔기 때문에 그냥 발목에 침만 놔주세요라고 하는 분들 말고 저는 건강이 전 두통이 전 어디가 아픈데요 뭐 어쩐데요 저쩐데 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표를 보여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한 사람 중에서 이것을 잘 지킨 사람 중에서 건강이 좋아짐이 멈추거나 압도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사람을 현재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다. 알게 되면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술은 좋은 쪽에 먹어야 한다면 35%라고 적었고 오른쪽에는 모든 술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술은 기본적으로 그냥 안 먹으면 좋죠. 안 먹으면 좋은데 너는 술을 좋아해요? 너는 사실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설탕 중독인데 알코올 데코레이션이 쳐져 있는 설탕을 좋아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술은 설탕이 99고 알코올이 1입니다. 이것은 청주든 막걸리든 맥주든 소주든 아주 도수가 높은 술도 다 여기에 해당하고 그나마 도수가 높으면 설탕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도수가 높은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저는 알코올 중독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 인터넷에 요 요령 청주 팔아요. 여기 보면 정제수 쌀, 주정누룩, 효모젖산, 효모제 아무것도 안 넣어있죠. 요거 먹으면 약간 거짓말 보태면 알코올 램프 그냥 마시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으면 요거를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취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 이것이 리얼 알코올 중독인 거고 나머지는 다 설탕 중독에 알코올을 좀 데코레이션 쳐주세요를 좋아하는 것이다. 도수가 높은 한 45도 술도 그것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과일로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과당이 들어가요. 설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설탕 중독의 알코올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래도 뭐 안 먹고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건강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먹는다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쪽이 그나마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견과류 좋다던데요? 견과류는 좋죠. 너한테만 안 좋을 뿐인 것이고 그리고 호두냐 아몬드냐 호두 친구 브라질너트 마카다미아 이런 거 있고 아몬드 친구 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쪽을 모은 이유는 둘 다 좋은데 이 호두 일족들이 지방이 좀 더 많은 지방 주인공 아이들이에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다 좋지만 먹는다면 왼쪽으로 좀 몰자. 그래서 호두 계열 친구들로 먹자고 하고 호두와 아몬드를 놓고 열알 스물알 계속 먹어보면 호두 쪽은 잘 안 먹어지고 아몬드 쪽은 좀 먹어집니다. 이유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방을 평상시 잘 안 먹고 살던 사람이 지방을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안 당기는 거고 아몬드나 밤은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런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 계통이 좀 주냐 지방 쪽이 주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럼 아몬드 먹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게 더 낫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GI 지수가 낮다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으면서 고구마랑 감장이랑 호박을 퍼먹고 계신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는데 고구마, 감자, 호박이 좋으신 분들은 주 7일 닭가슴살만 먹고 산다.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고구마나 감자나 단호박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너는 아니라고요. 너는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인류에서 0.01% 정도에 해당하는 걸 나에게 적용하지 말아라. 너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식단의 결론은 식사 횟수를 줄여라고 식사 횟수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연속된 공복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간헐적 단식, 1일 1식 아니면 뭐 1년에 일주일이나 뭐 1년에 뭐 2주씩 단식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식사 횟수를 줄여서 오토파지, 자가포식 과정을 통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쉬어야 고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뭐 상처가 됐든 암이 됐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됐든 저 허리가 아파요. 저 운동하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삐끗했어요. 이런 뭐 두통이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 몸의 불량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놔두면 고친다고요. 그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켜지냐? 굶었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났을 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때 켜진다고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계속 굶었더니 어지러워요. 그러면 누워 계시라고요. 어지러운데 뛰지 말고 어지러울 때 누워 계시면 안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공복을 자꾸 하다 보면 앉았다가 팍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그러면 팍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 횟수를 줄여라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굶는 것이 어렵다. 전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그게 당뇨병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당뇨병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고 내가 혹시 정상적인 사유를 해서 나의 건강을 챙긴다면 남들은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만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공복 때 너무 속이 쓰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기운이 없고 하는 이유는 그걸 당뇨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당뇨병이든 당뇨병 꿈나무든 그게 문제인 거라고요. 그래서 식사 횟수를 줄여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 많이 먹으라고요.
많이 먹으라고요. 배 터질 만큼 먹으라고요. 아주 많이 먹으라고. 아주 많이 드셔라. 저는 소식하는데 왜 이렇게 뚱뚱하죠? 많이 먹으라니까 왜 소식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많이 먹으라고요. 뭐를? 지방과 단백질을. 지방과 단백질이라고요. 제발 닭가슴살 그만 처먹고 닭가슴살 왜 먹습니까? 닭다리살 먹으면 되는데.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지방 먹으라고. 지방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방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지방이 좋기 때문인 거고, 몸에게 자꾸 지방을 넣어주면 몸이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얘가 왜 이러지? 왜 설탕을 안 넣어주지? 어지럽게 만들어야지 라고 버팁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방을 계속 넣어주면 아유 그러면 지방을 갖다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지방으로 대사를 해요. 근데 지방으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식사 횟수를 줄여서 굶잖아요. 연속된 공복을 하면 할수록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지방을 갖다 쓰다가 어머 왜 지방이 안 들어오지? 그러면 어떡할까?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뱃살을 그때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 대사를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을 처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애기들, 뭐 돌이거나 이런 아기들 보면은 팔뚝이 막 포동포동하잖아요. 막 타이어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포동포동하니까 비만이라서 건강이 안 좋나요? 아니죠. 그게 들어가면서 키가 확 크죠. 왜 그러냐? 그 지방을 갖다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지방을 갖다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왜 안 그러고 왜 배가 나오죠? 네가 당으로 자꾸 내 몸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으로 훈련이 극강으로 된 사람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 당뇨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설명한 것은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건강 식단이다. 그러면 저렇게 식단을 하면 군살이 빠지나요? 군살이 빠진다고요. 그러면 점점 마르다가 30kg가 되나요? 아니, 내 적정 체중으로 찾아지는 거고. 근데 저는 너무 말랐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너도 저걸 똑같이 따라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네 건강에 네 체중이 너무 말라 있다면 그러면 몸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뚱뚱이한테 시키면 날씬해지는 것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025년 최신 트렌드 아니고 이미 아주 옛날부터 선조들 때부터 알아왔었던 이야기인 거고 사유를 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지 않아도 그냥 사유를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채식만 했을까? 사냥에 실패하면 채식을 했겠죠. 내가 과일도 하고 밭에서 있는 열매도 하고 버터도 따먹고 먹었는데 그걸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사냥을 성공했으면 고기를 먹었겠죠.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가서 막 코끼리 잡아오고 호랑이 잡아갖고 그 호랑이 가죽으로 옷 만들고서 그거 먹는데 그럼 고기 저는 왠지 채식이 좀 당기는 것 같아서 저는 안 먹겠어. 말 가짜는 소리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라고요. 제발 논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채식이 왜 안 좋은지 이제 알겠죠? 잡식 동물은 채식을 하면 그거는 그냥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근거는 그냥 네가 그렇게 생긴 게 근거지 뭐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제가 이런 식단을 이야기하고 식사 횟수를 줄여라 고기 먹어라 그러면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고 식당 다 망하겠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식당은 다 망하지 않고 그 식당이 고기를 열심히 팔아서 고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류로 올바르게 단백질이나 지방을 보충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옥수수 사장님들은 망할까요? 옥수수 사장님들은 이미 더 많은 돈을 이미 뿌려줘서 망할 일이 아예 없습니다. 옥수수 기업은 그 정도로 망할 일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얼로 해지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내 가지고 있는 돈을 피아트머니에 의지하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모아야 된다. 결국에 식단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결국의 결론은 비트코인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고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이 정도의 식단을 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저도 한 번 더 반성해주면서 건강한 식단, 건강을 잘 챙기면서 우리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